재경관리사 재무회계 파트 기본서 문제풀이 19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투자부동산이란 이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부동산 등을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 그러시게 되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시고요. 다음 2번 장래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해도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3번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고요. 4번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으시면은 재고자산이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2번 다음 중 투자부동산 후속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무형으로 측정해오던 투자부동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다라면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시고 2번 최초 인식 이후에 투자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원가무형으로 선택을 하시면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다 원가무형 적용을 하시죠. 공정가치로 이제 바꿔주시면 전부 다 이제 공정가치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3번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시죠. 요게 이제 우리 유형자산 얘기에서 재평가 모형하고의 차이점이죠. 유형자산에서 이제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는 감가를 하고 공정가치 비교를 해서 재평가를 하는데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 공정가치 모형이 채택이 되시면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정가치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손익을 인식을 하시게 되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겠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모형 같은 경우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에 재고자산이랑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고자산 하실 때 보면은 저가법 인식하실 때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거는 예상 판매가에서 쉽게 예상 판매 비용을 빼준다 이런 거였는데 이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모형 같은 경우는 예상 판매가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원가 차감하지 않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3번 3일은 2000X1년 초에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 목적이시죠? 그럼 요거 보시자마자 투자부동산이네가 되셔야 될 거고요. 건물을 10억 원에 취득했대요. 자, 그럼 2000X1년 초에 대한 분계 생각을 한번 해보면 X1년 초는 차변에 투자부동산 10억일 거고 대변에 뭘로 지급했는지 모르니까 만만한 거 현금 잡을게요. 자, 그러고 취득 당시 건물의 내용 연수가 10년이시고 잔존가치는 없고 회사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인데 회사에서 지금 뭘로 처리한다 그랬냐면 공정가치 모형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위에서 할 때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건물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X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인가요? 자, 그럼 회계 처리 마저 내보면은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 됐었냐면 8억 됐었죠. 자, 그러면은 X1년 말은 투자부동산 10억짜리가 8억이 됐으면 2억이 줄었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태가 됐으면 평가손실이 발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산 평가손실 2억 대변에 투자부동산 2억이 되실 거고 다음 그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X2년 말이 되니까 4억이 늘었죠. 12억이 됐으니까. 그래서 X2년 말에는 차변에 투자부동산 4억 대변에 투자자산 평가이익 4억이 되겠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실 게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 평가를 하실 때 평가손익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당기손익이요. 당기손익 되셨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이제 재평가를 하실 때 발생하시는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일 수 있는데 이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손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당기손익이구나 라고 꼭 구분을 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2년도에는 당기손익이 4억 원이 증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세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4번 다음 중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서 교재에 보시면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판매 활동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음에 자가사용 부동산, 다음에 금융리스액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지금 4번이시고, 요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금융리스로 보유를 하고 이거를 운용리스로 제공을 하시게 되면 투자부동산이 돼요. 아셨죠? 다시, 내가 금융리스로 제공을 한 게 아니라 금융리스로 내가 부동산을 받아서 운용리스로 내가 제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제공한 건 운용리스거든요. 그러실 땐 투자부동산에 해당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금융리스로 제공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교재에서 맨 뒤에쯤 가시면 리스 파트가 있어요. 리스 파트에서 이제 금융리스 파트로 이제 회계처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 투자부동산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간 얘기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다음에 장래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미래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그죠? 전부 다 투자부동산이 맞죠? 답안에 가는 거 4번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 3일과 용산은 2000X 1년 초에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라고 적혀 있네요. 건물을 한 동씩 샀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3일이나 용산 둘 다 투자 부동산이니까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40억에 샀다 그랬죠? 그러면은 취득 당시에 지금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 그랬냐면은, 내용연수는 지금 20년이라 그랬거든요. 내용연수가 20년, 잔존가치가 없고, 다음에 공정가치는 36억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3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 모형을 체크했으니까 감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공정가치 모형을 채택한 용산 같은 경우는 감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감가를 하지 않고요. 대신 뭐를 해요? 평가를 하시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중 상기 건물의 취득과 보유에 따라서 X1년 말에 3일과 용산이 당기손익으로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3일 같은 경우는 감가를 해야 되니까 취득원가가 40억짜리고요.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빵원이고,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면 20년짜리로 정액법상각이시죠.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상각을 하시면은 몇억? 2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시게 되고요. 3일은. 자, 다음 그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할 때 지금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40억짜리죠. 자, 마이너스. 근데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가 됐다 그랬어요? 36억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6억을 빼시게 되면은 4억만큼 평가 손실이 잡히시겠죠. 그래서 4억만큼 비용이 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 지문을 보면은 가장 올바른 걸 찾으라 그랬는데 비용 얘기가 없네요. 그죠? 다 단기 이익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얘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3일이 용산보다 비용이 더 작죠. 그죠? 그럼 비용이 작다라는 거는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더 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3일 같은 경우는 수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도 수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3일은 지금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요? 2억. 그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요? 4억.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단기이익은 3일은 몇 억? 8억.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이익이 몇 억? 6억이시죠. 그러니까 3일이 이익이 얼마가 더 크다? 2억이 더 크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1번. 3일이 용산보다 이익이 2억 원이 더 많이 계상된다.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6번. 자,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이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이네요. 건물을 1억 원에 취득을 했다. 언제요? X1년 초에요. 자, 그러고서 이거를 공정가치 모형으로 처리를 한대요. 그러면은 내용연수 부질없죠. 감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감가 달린 거 다 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2번 아니면 4번이죠. 근데 우리 앞에서 요거 이제 회계 처리 비슷한 것만 해봤죠?
그래서 X1년도에는 1억 원짜리가 9,700만 원이 됐으니까 평가 손실이 300만 원이 잡혔을 텐데 그거는 이미 지난 거고 X1년에서 X2년으로 넘어가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문제 푸시는 거는 3일에 X2년 말 걸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X1년도에서 X2년 말이 될 때는 감소가 얼마가 발생을 했어요? 200만 원 발생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2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7번. 자, 요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는 건지 다음에 자가사용 건물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바꿔주는 건지 되셨어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꾼다라면은 공정가치에 대한 변화 부분에 대해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고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주면은 만약에 이제 평가이익 부분 회사의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커졌다 그러면은 재평가 잉여금이 되면서 기타 포괄 손익이 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작아졌다 그러시면은 재평가 손익이 되면서 단기 손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자산 파트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랑 동일해요. 유형자산 재평가 이제 모형하시는 거랑. 다음에 투자부동산을 이제 다른 자산으로 바꿔줄 때는 똑같이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자산을 대체할 때는 평가를 하고 대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체하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한다며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하고 다음에 대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무형처럼 처리를 하셔야 돼. 재평가무형처럼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도 평가를 먼저 하고 다음에 대체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모형 하시고 다음에 대체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단기손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실 때는 이제 상계돼 가지고 차변대별 이제 금액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금액을 이제 까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가 적혀 있는 것 뿐인데 평가를 하고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이었으니까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꾸시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모니터 지우고 다시 한번 쳐보면은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했던 장부금액 100억짜리죠. 100억짜리.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보유 중에 이제 차변의 재고자산 100억, 대변에 모르죠? 뭔지 100억. 근데 이거를 지금 운용리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면은 투자부동산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 건물이 공정가치가 120억일 때 그럼 20억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차변의 재고자산 20억 평가를 먼저 하시란 얘기요. 다음에 대변의 평가이익 20억 되셨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단기 손익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럼 이제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예요? 120억이죠? 그때 이제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를 하시면은 차변의 투자부동산 120억, 대변의 재고자산 120억 되셨어요? 그럼 이제 회계 처리를 맞춰보면은 요만큼의 회계 처리를 이제 차변 대변 같은 계정을 까주면 돼요. 지금 문제는 차변 대변 같은 계정 까져 있으니까. 그래 재고자산 20억과 재고자산 120억을 퉁 쳐주면은 대변의 재고자산이 100억이 되시겠죠. 그럼 회계 처리 생각을 해보면 차변의 투자부동산 120억, 대변의 평가이익 20억, 다음에 재고자산 100억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이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투자부동산 파트는 풀이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